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 분들. 자, 오늘 증시도 조금은 나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떠한 소식이 또 이 와중에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입니다. 최근 들어 증시가 안 좋은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돈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소식. 자, 최근 들어 쏠림 현상이 강했던 증시 때문인지 투자자 예탁금이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50.8조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50.8조가 어느 정도 되는가 봤더니 지난 7월 달에 무려 58조까지 고점을 찍은 바 있는데, 하지만 그때부터 슬금슬금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지난주에 두산 로보틱스 있지 않았겠습니까? 30조가 넘는 돈이 몰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한 대여급 청약이 있으면 보통은 미리 자금을 넣어놔서 당연히 증시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탁금 몰이에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 말 그대로 증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래대금도 22일 15.3조를 기록했는데, 단순 거래대금을 보자면은 올해 1월 25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 사람들이 증시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지 않다는 걸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과연 뭐 때문에 그런가? 최근까지 이어온 쏠림 현상 2차전지가 너무나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 친구들이 쭉 급락하고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죽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최근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 코스피 2500 이탈 등등 이러한 것들이 이어지자 사람들이 야, 추석도 코앞이고 돈 들어갈 때도 많다, 일단은 좀 쉬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자, 요런 생각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이번 주에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긴 휴장을 앞두고 있고 3분기 마무리 등 이벤트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걸 들으시는 기르분들 중에서도 이번 주 월, 화, 수, 오늘 지났으니까 이제 화수 주식 좀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입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네요. 미국도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자금 이탈은 국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한 주간 미국 시장에서 이탈한 자금은 약 25.2조 원으로 주간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금이 빠르게 이탈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FOMC 회의를 기점으로 생겨났다고 하며, 아무래도 고금리 기조가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야, 주식 안 한다, 일단 좀 쉬었다가 지금 뭐 예금이나 채권 했다가 나중에 돌아와야지, 이러한 투자 심리가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파월의 매파적 스탠스에 미국의 2년 10년 국채 금리는 각각 2007년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며 역전폭도 무려 110bp까지 벌어져서 불안감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되면은 대부분은 머지않아 경기 침체가 왔던 걸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경기 침체가 올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온다면은 역전폭도 크고 그 다음에 지금 역전된 기간도 길어서 이거 좀 큰 거 올 수도 있다, 진짜 몇 개월 최소한 뭐 1년짜리 이러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그냥 안 좋은 가능성 중 하나니까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뭐 호재 소식도 당연히 있겠죠. 4분기에 코스피 2750까지 올라간다. 자, 일단 9월달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죠. 매년 9월달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저 기릿은 이번에는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결국 추석을 앞둔 9월은 안 좋게 마무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의기소침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와중에 4분기는 좋다라는 뷰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누가 그랬나? NH투자증권은 반도체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으며 4분기는 반도체 중심의 지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볼 기업은 바로 삼전, 하이닉스, 네이버, 유한양행 이렇게 네 가지를 추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배당주를 보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는 배당이 깜깜이가 아니라 코스피 200 중에서 49개 기업이 배당액을 먼저 공개하고 우리 이 정도 배당 줍니다, 이거 투자할 사람 투자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을 조금 주는 현대차 그룹, 금융사 그룹, 포스코 그룹 요 친구들을 잘 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언제 공개하나 봤더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공개하는 걸로 정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12월 초 그때쯤에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그걸 보고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배당 보고 투자한다면은 그 전부터 투자를 했다가 개인적으로는 공개 전날 혹시나 이제 모든 건 다 뉴스에 팔아라 아니겠습니까? 그때 매도하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스피 종목 중에서 49개 기업이 배당액을 먼저 공개한다는 거, 이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4분기는 반도체 중심의 상승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에코프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온다는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올해 초반부터 기대감이 나왔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동채 전 회장의 노이즈로 인해서 밀리고 밀렸지만 드디어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일정은 증권 신고서 제출이 남았고요. 그래서 10월 말쯤에 기관수 예측 진행, 11월쯤에 코스피 상장 가능성이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 몸값은 얼마인가? 두산 로보틱스의 2배 정도입니다. 3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하며, 물론 여기에도 당연히 어디에도 마찬가지겠죠. 고평가 논란도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인지 아침에 에코프로가 잠시 오르나 싶더니 오늘은 쭉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만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두산처럼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10월이라고 볼 수 있기에 10월에 에코프로는 과연 맑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친구들이 많이 빠진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에코프로 BM의 매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나? 바로 유진투자증권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목표가 20만원을 유지하며 현 주가 수준은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이러한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이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에코프로 BM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비 41%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한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러한 성장주를 투자할 때는 지금 이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고평가를 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와중에 영업이익이 뒷걸음질을 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가? 뭐 일회성이면은 당연히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갈 테니까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그 원인은 리튬 가격 하락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리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에코프로비엠이 돈을 잘 벌 수가 없는 구조라서 결국은 리튬 가격이 앞으로 좀 올라야 에코프로비엠의 전망도 밝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와중에 리튬은 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과 중국 등 전기차 판매 증가폭이 둔화가 되고 있다고 하죠. 말 그대로 잘 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다시피 우리나라도 전기차가 잘 안 팔려서 보조금이 지금 남아돌고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가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 리튬 가격 반등이 좀 어렵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이 와중에 이건 우리가 반도체 공부할 때 많이 봤습니다. 반도체에서 타이밍 잘못 맞춰서 증설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니까 반도체 가격이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관련 기업들 주가는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에코프로빔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국내 양극재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 때문에 당분간은 마진율 상승이 어렵다고 평가를 했으며, 물론 에코프로빔은 좋은 회사고 그 다음에 미국 중심으로 성장하는 회사는 맞으나 지금 현재 주가는 안 보이는 미래까지 전부 다 긍정적으로 반영한 주가라고 혹평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냥 한 줄로 말할 수 있겠죠. 지금 가격은 비싸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오르려면은 리튬 가격 상승을 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주가는 조금은 이 부분을 많이 반영한 건지 8%나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상장 공모주가 대박이네요. 자,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오늘 무려 69,900원까지 갔다 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공모가가 24,000원이니까 3배가 넘는 주가를 보여준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하지만 물론 저를 비롯한 많은 기리분들은 장 초반 딱 이때라고 이때쯤이라고 생각합니다. 4만원 이하겠죠. 그 정도 가격에 매도해서 조금은 배가 아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기리분들 알고 계시죠? 익절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 매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데이터를 확인했을 시 80% 이상은 성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20% 약간은 변수 때문에 굳이 아쉬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첫 번째 공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그래서 앞으로 뭐 한싹, 밀리에서제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까지 전부 다 좋은 흐름이 나타나길 진심으로 바라고, 참고로 요 기업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뭐하는 기업인지만 마지막으로 복습하자면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웹표준 전환을 지원하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 자금으로는 R&D와 마케팅 등에 사용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연준을 안 믿어. 자, 모건 스탠리는 연준의 금리 인상 으름장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는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게다가 내년 3분기는 무슨 3월이면은 이날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셧다운 때문에 연준이 데이터를 원활히 확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나서기가 매우 어려울 것,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과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증시가 좋기를 바랄 뿐이며, 그리고 지금부터 채권 금리가 좀 낮아지는지 그 흐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는 인도다. 자, 애플이 인도 내 생산을 5년 내에 5배 확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빠져나온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참고로 이미 인도에서는 이미 아이폰을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에어팟 제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다 보면은 결국은 중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 맞긴 한데, 가끔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은 너무 지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각국 기업들이 탈중국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세계의 공장이 중국이 아니라 인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중국인이 몰려온다. 자, 이번 주는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주간이죠. 그래서 많이들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중국도 이번 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되며 국경절들이 포함되어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연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특히 뭐 서울이겠죠.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라고 하며, 지금 현재 중국 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인기 있는 아시아 노선은 상하이, 서울이기 때문에 연휴 기간 서울에서 많은 중국인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나 봤더니 대박입니다. 역시 중국이네요. 연휴 기간 총 2,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서울 시민이 현재 940만 명인데, 야, 물론 이 사람들이 다 서울 오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중국인들이 올 것 같은데 많은 돈 쓰고 가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시진핑도 한국에 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난 주말 한덕수 총리와 시진핑이 인사를 했죠. 그때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이야기와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 검토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총리의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 요청에 대해서도 진지한 반응이 나왔다고 하니까 뭐 나름 괜찮은 시그널이다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몇몇 사람들은 야, 아직도 시진핑을 못 믿냐? 시진핑은 구라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만하죠. 예전부터 시진핑 지속적으로 뭐 간다 이렇게 말했지만 안 온 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떨어진다. 오랜만에 비트코인 소식인데 안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2.6만 달러 구간에서 횡보 중인 가운데 앞으로 2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나타나니까 비트코인도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지선인 2.5만 달러 선이 무너진다면 2만 달러까지 밀려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전망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쓱 한번 읽어보고 그냥 다시 한쪽 귀로 내보내면 되겠죠. 아, FOMC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는구나, 이 정도로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 소식을 보도록 할게요. 삼전 하이닉스 그나마 다행. 자, 미국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이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은 안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어서 중국 내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이 업그레이드를 적당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웨이 때문에 조금 걱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유예 조치 연장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거 화웨이 때문에 유예 조치도 연장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런데 이것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차전지가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이 와중에 반도체는 나름 좋은 흐름을 나타낸 걸, 특히 삼전은 오늘 1% 가까이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증시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다시피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초전도체라든지 또는 중입자 관련주 뭐 등등 뭐 요런 친구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하지만 이거는 뭐 정상적인 증시 상황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겠죠. 모두가 함께 돈을 벌 수 있는 주도주가 등장하길 바라고, 그리고 그 주도주가 이왕이면 반도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모바일 뱅킹이 당연히 대세. 처음 등장했을 때는 혁신이었던 인터넷 뱅킹, 그런데 이제는 쓰는 사람이 확실히 적다고 하네요. 올해 상반기 기준 온라인 뱅킹 현황을 보면은 그중 모바일 뱅킹이 86.9%, 그리고 사용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19%가 증가했고 이용 금액도 당연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들은 이제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축소하고 있으며, 참고로 인터넷 뱅킹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겠죠. 유지 보수비만 하더라도 1년에 최소 수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시중은행은 이를 줄이고 모바일 뱅킹에 더 투자하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 이제 이걸 보시는 기르분들 중에서도 인터넷 뱅킹을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폐업한 건설사 17년 만에 최대. 자, 이 소식은 우리가 올해 초부터 계속 나왔던 그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PF 문제, 그것 때문에 건설사와 증권사 이 두 개는 조심하자는 걸 우리가 매번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분양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올해 폐업한 건설사 수가 2006년 이래 가장 많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폐업했나? 올 한 해 폐업한 건설사는 총 405건으로 작년 동기 211건 대비 2배나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05건이면 단순히 계산해도 이틀에 3개 꼴, 하루에 1.5개 꼴로 폐업을 했다는 거니까 확실히 지금 상태가 메롱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2006년에는 435건인데 이 정도면은 뭐 역전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폐업한 이유가 뭔가? 원자재 가격 인상 플러스 PF 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이 가중된 상황이다 보니까 분양 시장도 침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했었습니다. 한 대기업 건설사가 지금 정부에다가 SOS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추석 기간 동안 이 소식이 커지지는 않을지 그 부분을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곧 추석이죠. 이제는 증시가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사이 좋은 친구들을 보고 또 친척들을 볼 생각을 하면은 조금은 미소가 지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석 기간 동안 서울, 부산 이동 시간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명절 기간 일평균 교통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최대 교통량은 추석 당일로 627만 대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석 당일은 어딜 가도 밀린다는 소리겠네요. 그리고 소요되는 최대 이동 시간을 보면은 귀성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부산 무려 10시간, 그리고 서울에서 광주 8시간 55분으로 예상이 되며, 귀경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서울 8시간 40분, 광주에서 서울 6시간 35분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랑 비교하면 차량은 줄었다라는 걸 봤는데 시간은 10분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혼잡한 시간은 추석 당일과 다음 날일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늘어난 게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잘 안 팔려서 보조금이 안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바로 결론이 나왔네요. 현행 최대 680만원인데 780만원으로 100만원 더 준다고 합니다. 다만 이거는 모든 전기차에 주는 건 아니고 5,700만원 미만인 전기차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며, 5,700만원이 넘는 전기차에게는 보조금이 그냥 지금 그대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완성차랑 2차전지 주식을 당장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닌 것 같네요. 당연히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 주세요. 자,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는 청소년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은 청소년은 25,000명인데 2020년 대비 2배나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성장 호르몬 또 건강보험이 되다니.
만약 그랬다면 나도 좀 맞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올해는 벌써 상반기에만 작년을 넘어선 25,900명이 치료를 받았다고 하며, 그리고 이 외에도 뭐 다른 주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키 성장을 위한 1,000만 원이 되는 주사를 맞히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야 진짜 돈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예전과 달리 자녀가 이제 보통은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자녀에게 이러한 과감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이걸 들으시는 남성분들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남자는 키가 진짜 큰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기릿이 작은 편이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냥 1,000만 원짜리 주사 맞고 한 5cm 더 큰다면은 무조건 남는 장사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어쨌든 성장 호르몬 주사 이렇게 많이 맞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이어트 음료가 핫해. 저 기릿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미국에서 셀시어스라는 에너지 드링크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가 좋나 봤더니 운동 전에 이 음료를 섭취하면은 평균적으로 100에서 140칼로리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셀시어스는 전 세계 10개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 중으로 펩시코와 유통 파트너십을 맺어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시어스 홀딩스의 주가는 작년에 78달러인데 그런데 현재 2배가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저도 요즘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기회가 되면은 한번 마셔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거 드셔보신 분들 계시면은 진짜 효과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증시는 안 좋지만 하지만 뭐 이런 하락장 한두 번 맞아본 게 아니겠죠. 우리 전부 다 베테랑 아니겠습니까? 잘 버티다 보면은 결국은 이긴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저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